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발언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일기는 얼떨결에 집권한 탓에 집권기간 내내 좌우를 넘나들었지만 노무현 정권은 참 당선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정몽준 씨의 오판 때문에 당선이 되죠. 정몽준 씨가 오판해서 거기에 노무현에게 붙지 않았으면 이회창 씨가 됐겠죠. 근데 그게 참 오판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이 부족하니까 우측으로 기울었다 좌측으로 기울었다 좌우 합작을 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이번에 집권한 노무현 정권이 이기는 준비된 좌파 정권입니다. 이번에는 그때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벼르고 있죠. 지난번 봉화마을 노무현 몇 주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했죠. 자기는 절대로 실패하는 대통령이 안 되겠다. 과거의 잘잘못을 다 따져보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을 일단 제압을 해야 되겠죠. 적은 이 문재인 정부의 적은 참 불행하게도 북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적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걸 보면 적이 아니에요.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은 야당이고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우파 분열 정책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우파 분열 정책. 어떻게 우파 분열 정책을 하겠느냐? 그 바른정당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위성정당으로 존치시키면서 바른정당은 지난번 대통령 탄핵 때 지금 여당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 때까지 바른정당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존치를 시킬 것이다. 뭐 당연히 그래 하겠죠. 그리고 우파 분열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다. 바른정당이 우파를 지금 표방하고 있으니까 우파는 분열되잖아요. 당연히 분열됩니다. 이번에 유승민 이 표를 상당히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파는 이렇게 분열 정책에 말려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힘없는 우파는 분열 때문에 더 힘을 잃고 결국은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파 분열에서 총선에 승리하면 효용 가치가 없어진 바른정당을 이제 와해시키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른정당 일부 의원을 민주당으로 흡수시키고 가치가 없는 사람은 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검찰을 동원해서 사정정국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을 부패지판으로 매도하고 이 땅의 보수들을 괴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정정국 칼을 지금부터 벌써 빼들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최순실 사건 다시 조사하겠다 그러고 세월호 다시 조사한다 그러고 지금 죽은 우파를 더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밟아 죽이려고 지금 벌써부터 다 벼르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치기 강남 좌파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얼치기 강남 좌파들이 바로 유승민, 김무성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이지 내부에 이런 사람이 그냥 남아 있어서 지금 또 다시 휘지으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현재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데 이 얼치기 이런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다시 자유한국당을 그냥 내분 일으켜버리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건전 보수를 가장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자기들이 개혁 보수다고 이러면서 그냥 보수 행세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응?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뭐 희망이 있나 보다 또 이러고 또 유승민 또 말 얼마나 잘합니까? 말 잘합니다. 응?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 선거에 표를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사이비 보수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는 책동을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하죠. 자유한국당이 이 상태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습니다. 10%도 못 받는, 제1야당이 10%도 못 받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언론들이 전부 다 좌파로 기울어져가지고 이제 무자비하게 자유한국당을 두드려 부수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죠.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의 기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좌파 정권, 이 준비된 좌파 정권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단일 대오로 강철같이 뭉쳐야 합니다. 강철같이 뭉쳐야 합니다. 단일 대오라는 말은 집단 지도 체제를 지금 친박과 비박들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권 나눠받기밖에 안 되고 당을 약화시키는 일이고, 전투적인 당이 아니라 그냥 타협적 이런 당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래가지고는 자유한국당 미래가 없다. 강력한 단일 대오 이제 만들어야 된다. 야당 만들어야 된다. 단일 지도 체제 만들어야 된다. 한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제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좌파 패널이 자유한국당을 비웃는 그런 동영상을 좀 봤습니다. 좀 보다가 이제 그만 중단해 버렸는데, 요지는 아주 그냥 자기들끼리 낄끼거리면서요, 얼마나 비웃는지 몰라요. 친박이 지금 자유한국당 당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없어질 정당이고, 지금 10%도 못 받는 거고, 난 관심도 없다고, 이러면서 완전히 무시하고요, 비웃고요, 조롱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저런 조롱을 당할까. 참 너무, 딱하고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지를 못 받으니까 저는 조롱,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죠. 이럴 때 만약 친박이 다시 당권을 잡는다. 그럼 이제 완전히 자유한국당은 망하는 것이죠. 비박이 당권을 잡는다. 그것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지도 체제 해가지고 서로 당권 나눠 먹기는 하고 대충 여당과 싸우는 척 흉내만 낸다. 이거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를 앞세워서 단일 지도 체제를 만드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무토 마사토시라고 하는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책을 이제 다음 달에 발간한다고 하는데, 그 책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네요. 참 제목만 봐도 기분이 안 좋고 속이 쓰린 제목이고, 그런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만 소개합니다. 제목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좋았다.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 왜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좋았다고 하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악의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 위기의 시기에 한국인은 친북, 반일인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해 버렸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친북이고 반일,
아주 철저하죠. 좌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것밖에 머릿속에 없었다. 저희가 대사로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야당 만나봤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북한에 대한 것밖에 없었다고 이 사람이 평가를 한 겁니다. 완전 친북. 완전 친북. 그리고 경제정책을 잘 모르는 포퓰리스트인 그 문재인 대통령, 포퓰리스트는 대중 영합주의죠. 대중이 원하는 거 그냥 막 다 들어주는 거. 그러다 국가 재정을 거덜내는 거. 이게 대중 영합주의거든요. 이 포퓰리스트인 그는 선심성 정책으로 지지를 얻으려 하겠지만 지금 벌써 그렇게 선심성 정책 막 쓰잖아요. 응? 12,000명 공무원 뽑아가지고 실업률 해소하겠다고 막 그러고 막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 전부 다 정규직으로 다 해버리고 막 선심을 막 씁니다. 그 돈 들어가는데 그 전부 세금 들어가는 일인데 세금을 쌈지도 쓰는 막 써가지고 선심 포퓰리즘을 지금 실천하고 있죠. 그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결국은 돈이 없어가지고 선심을 못 쓰는 건데 돈이 없는데도 계속 하면 빚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은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집니다. 그 원성이 정부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좌파들이 전부 다 그렇거든요. 정부가 이제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경제를 망쳐서 원성을 듣는다. 그럼 뭐함? 그 원성을 다른 데 돌려버려요. 어디로 돌려버립니까? 돌려버리려고 하면 이게 결국은 노골적인 반일 정책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분석. 가장 만만한 것이 일본이다. 일본. 반일 감정 부추겨가지고 일본과 싸우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 들어오는 화살을 일본으로 보내는 이런 정책을 쓸 것이다. 이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번 정권 교체에서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쁜 면이 나왔다. 한국 사람들이 이성보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쁜 면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 정치인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한국 탄핵 정국에 대한 시각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됐는데 축전을 보내는 나라가 없다는 것. 축전을 보내는 나라. 과거에 대통령이 탄생하면 이렇게 축전을 다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를 세계 정치인들은 이렇게 낮춰본다는 것이죠. 낮춰본다는 것이죠. 미일의 외풍이, 미국과 일본의 외풍이요, 한국을 더 궁지에 몰아넣을 것으로 본다. 현 문재인 정부가 반미, 반일을 기조에 깔고 있거든요.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미국을 좀 가까이 하는 거죠. 할 수 없이. 국민 여론 때문에. 결국은 친북, 반미, 반일이 기본 정책이거든요. 그럼 반미, 반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본은 우리에게 함부로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너무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에 반미 감정이 가득하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반미를 노골적으로 외치다가 부시 대통령 한번 딱 만나고 난 다음에 확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친미 정책을 어느 정도 폈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딱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당장 해결해버리잖아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당장 해결. 오바마가 그냥 압력을 넣으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거 안 들어줬다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절단 나버리는데요. 미국이 그냥 손 써버리면.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반미 정책, 반일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면 결코 미국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일본을 건드리는 자는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한국을 건드리는 자는 어느 정도 놔줍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포기해도 일본은 포기하지 못한다. 이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만약 일본을 우리가 자꾸 건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입장이 곤란해진다. 그러면요, 당장 미국은 일본 편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쥐어짭니다. 쥐어짜면 경제로 우선 쥐어짭니다. 그럼 한국 경제는 완전히 박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도 미국이 쥐어짜니까 꼼짝 못 하는데, 우리가 무슨 힘으로 미국을 당해냅니까? 그래서 이제 포퓰리즘 정책으로 재정을 약화시키고, 미국과 대립하고 일본과 대립해가지고 또 경제를 약화시키면 우리 문재인 정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가 제정신 좀 차리기를, 반미, 반일, 이 카드를 꺼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저지하려면 강력한 제1야당을 건수해가지고 강력하게 견제를 해야 됩니다. 반미, 반일로 나오면 이걸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일본이 예뻐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을 가까이 하면 미국을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 국제정세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강력한 야당이 반일, 반미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야당이. 지금까지 힘없는 야당 가지고 우리는 반푼을 수 없으니까 강력한 야당 재건. 이것을 또 우리가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의 변화와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연하죠. 자유한국당 이 상태로 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습니다. 10%도 못 받는. 제1야당이 10%도 못 받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뭐 언론들이 전부 다 좌파로 기울어져가지고 이제 무자비하게 자유한국당을 두드려 부수고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죠.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의 기치를 중심으로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 좌파 정권, 이 준비된 좌파 정권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단일 대오로 강철같이 뭉쳐야 합니다. 강철같이 뭉쳐야 합니다. 단일 대오라는 말은 집단 지도 체제를 지금 친박과 비박들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권 나눠받기밖에 안 되고 당을 약화시키는 일이고 전투적인 당이 아니라 그냥 타협적 이런 당을 만드는 것이니까 이래가지고는 자유한국당 미래가 없다. 강력한 단일 대오 이제 만들어야 된다. 야당 만들어야 된다. 단일 지도 체제 만들어야 된다. 한 사람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제 제가 어떻게 유튜브를 보다가 보니까 좌파 패널이 참 불행하게도 북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적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걸 보면 적이 아니에요. 친구처럼 대합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은 야당이고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그들이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 우파 분열 정책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겁니다. 우파 분열 정책. 어떻게 우파 분열 정책을 하겠느냐? 그 바른정당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위성정당으로 존치시키면서 바른정당은 지난번 대통령 탄핵 때 지금 여당 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했습니다. 똑같은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 때까지 바른정당을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존치를 시킬 것이다. 뭐 당연히 그래 하겠죠. 그리고 우파 분열로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다. 바른정당이 우파를 지금 표방하고 있으니까 우파는 분열되잖아요. 당연히 분열됩니다. 이번에 유승민 이 표를 상당히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파는 이렇게 분열 정책에 말려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힘없는 우파는 분열 때문에 더 힘을 잃고 홍준표 후보의 페이스북 발언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 일기는 얼떨결에 집권한 탓에 집권기간 내내 좌우를 넘나들었지만 노무현 정권은 참
당선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는데 정몽준 씨의 오판 때문에 당선이 되죠. 정몽준 씨가 오판해서 거기에 노무현에게 붙지 않았으면 이회창 씨가 됐겠죠. 근데 그게 참 오판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힘이 부족하니까 우측으로 기울었다 좌측으로 기울었다 좌우 합작을 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이번에 집권한 노무현 정권이 이기는 준비된 좌파 정권입니다. 이번에는 그때 실패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벼르고 있죠. 지난번 봉하마을 노무현 몇 주기에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말했죠. 자기는 절대로 실패하는 대통령이 안 되겠다. 과거의 잘잘못을 다 따져보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적을 일단 제압을 해야 되겠죠. 적은 이 문재인 정부의 적은 결국은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파 분열해서 총선에 승리하면 효용 가치가 없어진 바른정당을 이제 와해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른정당 일부 의원을 민주당으로 흡수시키고 가치가 없는 사람은 버리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검찰을 동원해서 사정정국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을 부패지판으로 매도하고 이 땅의 보수들을 괴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사정정국 칼을 지금부터 벌써 빼들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최순실 사건 다시 조사하겠다 그러고 세월호 다시 조사한다 그러고 지금 죽은 우파를 더 죽이려고 아니고 완전히 밟아 죽이려고 지금 벌써부터 다 벼르고 있고 또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치기 강남 좌파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얼치기 강남 좌파들이 바로 유승민, 김무성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 내부에 이런 사람이 그냥 남아 있어서 지금 또 다시 휘지으면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박살나버리죠. 현재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데 이 얼치기 이런 사람들이 위장을 하고 다시 자유한국당을 그냥 내분 일으켜버리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차라리 이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건전 보수를 가장하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지금 바른정당이 자기들이 개혁 보수다고 이러면서 그냥 보수 행세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면 그게 뭐 희망이 있나 보다 또 이러고 또 유승민 또 말 얼마나 잘합니까?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번 선거에 표를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제 넘어가는 국민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들이 진정한 보수가 아니라 사이비 보수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는 책동을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